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양국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대략 100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서 러시아군 사망자는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통계에 근거한다면 전체 러시아군 132만 명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병력에 손상이 생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푸틴의 망상이 빚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Y타임즈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라는 제목의 독점 기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동안의 전쟁 사상자를 공식 발표하지 않거나 지극히 축소해 발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에 비밀 추산한 수치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8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서방 정보기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이 이른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쟁 전부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두 나라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후유증이 양국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러시아에 있어서 인구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로도 거론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을 흡수해서 러시아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는 1억 4,600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랫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성적인 인구 감소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거론해왔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하거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화해 왔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재산을 매각, 취득하려면 러시아의 시민권이 있어야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손실은 러시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러시아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4,800만 명. 이 인구 숫자도 가장 최근 조사가 2001년 기준이었는데 그때가 4,80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인구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죠. 그리고 러시아가 영토를 추가로 점령하면서 인구수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점령지를 제외한 영토의 인구는 한 2,500만에서 2,7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반면 푸투카 인구학 연구소의 연구원인 올렉산드르 글라도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의 전체 전쟁 전 인구는 4,200만 명, 정부 통제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2,900만 명 정도로 약간 더 높은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전쟁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나야지 귀환자 수가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출산율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2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반면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한 8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침공이 시작되기 전 2021년에는 13만 명이 태어났던 것에 비교한다 그러면 33%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는 발전소 등을 공격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대규모 전기 및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전쟁으로 인한 인구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일부 영토를 늘리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최소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일각에서는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떠난 이들은 주로 해외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여력이 있는 젊은 전문 인력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러시아 노동시장에 공급됐던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도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연계된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노동자를 들여오자 이런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 것도 이 러시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이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 대상으로 꼽은 것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한때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제국으로 되돌려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국가성을 부정하고 대부분 슬라브계하고 정교의 기독교인인 우크라이나 국민이 사실상 러시아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불가리아 태생의 정치학자이자 고출간된 이 유럽 인구 통계에 관한 책의 저자인 이반 크라스테프는 푸틴에게 인구 통계는 최우선 과제이며 그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슬라브 핵심을 공고히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딜레마는 실존적인 문제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면 푸틴의 미래도 역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크라스테프에 따르면 푸틴이 본격적인 침공 이전에 러시아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해서 취한 행동이 바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러시아에 약 240만 명의 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월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전투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세에서부터 25세 사이의 주요 남성 집단에 대해서는 전쟁 동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고육책을 쓰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저널은 이렇게 25세 이하의 청년들을 징집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해당 연령대의 신병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되면 향후 인구학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병력을 전투에 투입하라는 서방 파트너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부분적인 동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의 평균 연령은 현재 43세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이우는 병력을 늘리기 위해서 소수의 제수와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정부 기구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2년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정복하면서 8,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도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추산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푸틴의 몽상과 망상 때문에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군인들의 사상자만 최소 100만여 명 그리고 민간인 피해까지 합친다면 훨씬 늘어날 것인데 푸틴은 과연 이런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지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은 가능한 대로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푸틴이 승리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도록 한 자이고 또한 엄청난 재산 피해를 불러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푸틴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푸틴과 같은 류의 이 세상의 빌런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